네, 두 번째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참, 제가 찍다가 또 영상이 거의 한 30분 가까이 됐었는데, 갑자기, 스마트폰이 다운되면서 두 번째 영상이 날아갔습니다. 이게 되게 당혹스러운데, 제가 좀 더 리얼리티를 살리기 위해서 제가 스마트폰을 썼는데, 아무래도 좀 안정적인 방법을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어쨌든, 제가 혹시 몰라서 제가 후반부 영상은 제가 한번 한 30분에서 35분 정도 제가 진행이 될 건데 쪼개도록 하겠습니다. 한 15분에서 20분 정도가 되면 제가 쪼갰다가 제가 다시 여러분들한테 좀 다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양해를 좀 구하고요. 그래서 제가 앞에 전반부 영상이 한 38분 정도 녹화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여러분들 어쨌든 전체적으로 한 75분 정도의 시간을 맞추어서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양해를 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자 우리 전반부 영상에서 우리 발주처라고 하는 부분, 즉 입찰의 주체에 대한 부분들이 자 지하철 공사나 정부 산하기관처럼 하나의 이제 우리 공공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우리가 뭐 스타필드나 자 이렇게 기타 민간 부문에서 발주하는 것들, 뭐 롯데월드 같은 경우에도 역시 제2롯데월드 그 지하에 또 매체들이 있거든요. 민간 부분에서 뭐 이렇게 기업들과 단체가 하는 그런 발주처도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 아까 얘기했던 유통구조상에서의 광고주 대행사, 그 다음에 미디어 랩사, 매체사 가장 큰 틀을 이루고 있고 그 중에 하나였던 또 하나의 이제 우리 숨어 있었던 숨어 있다는 표현이 그렇긴 합니다만 잘 드러나지 않았던 발주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일단 주체로서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작에 대한 부분은 이제 제가 이제 ATL과 BTL을 또 설명하면서 또 소개를 드리도록 할게요. 다행히 뭐 제가 개인적으로 좀 힘들긴 한데 지금 현재 또 녹화를 다시 한번 하고 있는 거라서 근데 제가 아까 그 한번 뭐 지금 날라간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그러니까 좀 더 충분히 그러니까 설명해드리지 못했던 부분들을 제가 설명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히려 여러분들에게는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좀 설명하기가 좀 더 수월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자, 안전하게 후반부 영상을 쪼개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나누어서 좀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하나의 샘플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실제 우리 공공부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한국공항공사에 자 우리 실제 입찰했던 사례를 제가 작년에 이제 입찰이 나왔던 내용이고요.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실제 저희 회사가 한번 입찰에 한번 참여를 해볼까라고 해서 검토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거고요. 실제 여러분들이 현업에서 그러니까 5개 광고 매체사에 뭐 여러분들이 또 해당되는 부서에 있지 않는 이상에는 사실 뭐 거의 뭐 그러니까 접하실 일은 없긴 합니다만 저희가 수업 시간에 다행히 저희가 했던 사례가 있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잠깐 해드리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일단 내용은 이제 부산 김해국제공항의 국제선과 이제 국내선 터미널에 있는 입찰 사업자 광고물 운영사 선정을 위한 입찰이었고요. 보시는 것처럼 입찰 주체는 공항공사, 입찰명은 부산에 있는 김해국제공항의 국제선 터미널 광고물 운영자와 국내선 터미널 광고물 운영자를 각각 나누어서 일단 선정을 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자, 물론 전체 내용은 아니에요. 뭐 내용은 굉장히 뭐 입찰 자격 조건부터 그다음에 또 입찰 시 필요한 서류 같은 것들이 쭉 나오고 뭐 좀 더 복잡합니다만 여러분들한테는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 입찰 시기는 지난해죠. 6월 20일부터 6월 28일까지 뭐 16시까지 일단 뭐 제안서를 제출하는 걸로 되어 있었고 입찰 범위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국제 여객 청사 라이트박스 그러니까 조명 광고를 얘기를 하는 거죠. 20면. 그래서 면적으로도 표기가 됐습니다. 대부분 그냥 면적으로 표기하는 경우도 꽤 많고요. 그 다음에 아예 그냥 뭐 매체명으로 유형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같이 활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낙찰가 일종의 예정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가라는 표현을 이제 우리가 전문 용어로 업계에서 쓰고 있긴 한데, 그래서 전체 연간 한 10억 정도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이제 부가세 별도로, 이게 이제 소위 이야기는 최고 입찰가로, 그러니까 대부분 공공부문은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뭐 그런 거죠.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뭐 어떤 사업의 주체로서 역시 마찬가지로 사업자들을 모집을 하게 되면 자, 나에게 주는 돈이 많은 그런 뭐 우선순위를 매길 때 아마 1순위가 아마 대부분은 많은 돈을 주는 자, 그런 입찰자일 겁니다. 그쵸? 자, 똑같습니다. 정부도 그래서 자, 최고가 입찰을 대부분 자, 시행을 합니다. 물론 지금은 예전에는 그러니까 그냥 금액으로만 그냥 저희가 입찰자를 선정했다라면 지금은 제한 입찰이라고 해서 입찰가도 당연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하나의 축으로서 이제 마련을 해놓고요. 나머지는 이제 실제 어떻게 매체를 운영할지에 대한 뭐 제한까지 제한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뭐 운영에 대한 뭐 이런 설명 이런 항목들을 만들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100이라는 어떤 그런 점수 안에 이제 그 약간씩 뭐라고 할까요? 포션을 정해놓고 비율을 정해놓고 이제 점수화 시키는 거죠. 근데 물론 많은 부분은 아직도 자 많은 금액을 쓰는 그러니까 입찰가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항목이 되긴 합니다만 어쨌든 다양한 어떤 그런 항목들을 집어넣어서 단순하게 그냥 예전같이 최고 입찰가 입찰만으로 자 매체를 운영하는 어떤 시대는 조금 이제 지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던 이렇게 낙찰가를 선정해서 대부분 근데 낙찰가에 맞춰서 써내면 사실은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예정가입니다. 낙찰 예정가에 써서 내시는 분들은 거의 낙찰받는 경우들이 별로 없고요. 대부분 그 이상을 많이 써서 가져오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좀 더 이제 이건 이제 예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입찰 예가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가 이상을 써가지고 이제 사실은 갖고 와서 사업권을 가지고 와서 영업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고요. 자, 계약 기간은 시점부터 24년 8월 19일까지로 일단 지정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국내선 같은 경우에는 자, 그 뒤에 이제 입찰 진행이 됐습니다. 6월달 끝나고 나서 이제 우리가 19년 7월 26일부터 이제 7월 30일까지 진행이 됐고요. 국내선 여객 형사입니다. 라이트박스 51면이고 446 제곱미터 정도 일단 면적으로 되어 있고요. 자, 일단 입찰가는 일단 11억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 국내선보다는 조금 더 국제선보다는 조금 더 이제 높은 금액이 됐죠. 일단 사용료가 11억 정도 연간으로 제출하는 걸로 되어 있었고요. 계약 시점은 자, 동일하게 이제 8월 19일로 다 마쳤습니다. 아마 저희 예측한데 일단 개별적으로 그동안에 이제 어떤 입찰을 냈다라면 향후에는 자,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아마 이제 통합해서 이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최근에는 이제 뭐 그렇게 뭐 동일한 뭐 공항뿐만 아니라 지하철 같은 경우도 현재 지금 서울교통공사가 향후에는 지금 많은 매체사들이 지금 개별적으로 매체 유형에 따라서 입찰에 대한 어떤 시기들이 그러니까 운영 사업 기간들이 많이 달랐는데 자,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이제 통합을 해갖고 이제 맞춰가는 어떤 작업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5, 6, 7, 8호선이 그런 케이스거든요. 실제 KT가 그다음에 나스미디어가 사업권을 갖고 올 때는 각각 5호선, 6호선, 7호선, 8호선 다 따로 또 입찰 시기들이 있었더라면 이걸 나중에 맞춰가지고 이제 하나의 통합으로 이제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그렇게 뭔가 유지의 관리를 하는 것들이 훨씬 더 그다음에 뭐 매체사도 사실 그런 부분이 되게 유리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야지만 뭔가 통합적인 뭐 제안들을 광고주한테 하다 보니까 어떤 세일즈의 어떤 시너지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떤 방법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발주처가 실제 매체사 선정을 위한 입찰 과정을 좀 소개를 잠깐 해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SP투데이라고 하는, 자, 그런, 업계, 5개국광고 업계에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언론사를 제가 소개를 해드릴 텐데, 가장 대표적인 언론사입니다. SP투데이, 자, 세일즈 프로모션 투데이라고 해서, 과거에는 이제 격주로, 그래서 한 달에 2회 정도가 일단 발간이 됐었는데, 자, 지금은 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이제 발간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보시는 뭐 제가 캡처하면은 2020년 10월 17일이니까 실질적으로 최근 사진 신문이죠.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수업일이 이제 11월 5일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발간이 다 됐을 겁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11월로부터 여러분들하고 이제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들이나 아니면 제가 이제 여러 가지 학회에서 했던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또 제가 현업에 있기도 하다 보니까 주요일에 5개 광고 에세이 그래서 5개 광고 이야기를 제가 조금 이렇게 연재를 앞으로 이제 11월로부터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굳이 뭐 이제 종이신문을, 그러니까 실제 뭐 구독을 하지 않으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SP투데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제가, 그 연재하는 기사들을 아마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셔도 나중에 현업에 가셔도 아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저도 여러분들하고 수업했던 내용들, 그 다음에 제가 현장에서 뛰었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소개를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향후에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찌되었던 자, 보시는 것처럼 헤드라인이 뭐 UV 프린팅 업계 뭐 시장 확대에 위한 움직임으로 분주라는 제목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미디어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만 제작 중심의 이야기들을 꽤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사인이라고 하는 부분들, 뭐 광고도 역시 사인 업계들을 꽤 많이 좀 들어와 계시고요. 뭐 프린팅 업계라든가 또 아니면 뭐 제작 업체들 뭐 이렇게 좀 많이 계신데 최근에는 이제 매체들이 많이 다양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균형감 있게 이제 발간에 대한 어떤 방향성을 이제 가져가고 있는 그런 형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유심히 보면 많은 도움들이 되니까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좀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실 오늘 어떻게 보면 유통구조에 있어서 아까 뭐 발주처도 중요했고 제작사도 중요했지만 실제 여러분들이 현업에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5개 광고는 저는 항상 BTL의 천병이라고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여타의 수업 시간에도 그렇고.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ATL 매체와 BTL 매체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제가 설명을 다른 수업에서 그랬고 많이 드렸을 텐데 ATL은 이제 above the line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견적서 위에 쓸 수 있는 즉 우리가 만약에 뭐 견적서 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대부분 뭐 우리가 단가 같은 거 쓰게 되잖아요. 품목 쓰고. 그런데 단가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일종의 시장가. 그 얘기는 어떤 매체가 유형화가 이미 어느 정도 되어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고요. 자, BTL 자체는 뭐냐면 below the line. 즉, 자, 견적서 아래에 있는. 그러니까 즉, 이거는 유형화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좀 더 광고주와 협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매체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인 매체 개념을 얘기를 하지 않고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80년대, 90년대에는 ATL 매체 그러면 뭐 TV, 라디오, 신문, 잡지 뭐 이런 식으로 4대 매체 얘기를 했었고 BTL이 이벤트, 뭐 프로모션 이렇게 얘기를 했던 적이 지금까지도 그렇게 개념적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꽤 많거든요. 하지만 제가 뭐 눈에 말씀드립니다만 자, 어떠한 그 매체 유형, 특히 5개 같은 경우에도, 자, 전부 다 ATL만 있거나, 또 BTL만 있지 않다라는 거죠. 이것들이 혼용되어 있다는 거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자, 그 부분들을 제가, 이따 뒤에 가면 또 설명이 또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또 여러분들에게 실제 사례를 통해서 또 설명을 다시 드릴 테니까, 뭐, 물론 이미 다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다 드렸던 내용이긴 합니다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ATL 매체는 자, 일반적인 유형의 매체를, 자, 매체에 대한 구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매체들을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인 뭐, 뒤에 바로 나오겠습니다만, 교통광고부터 시작해서, 자, 뭐, 그 다음에 우리가 옥상에 있는 뭐 전광판이나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 해당되는 거고요. 자, 반면에 BTL은 이제 불특정한, 이제 비정형 매체라고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불특정한, 자, 유형의 매체들로 자, 구축되어진 것들이 바로 BTL 매체로서의 어떤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자, 여러분들 특별히 자, 5개 광고에 있어서는 자, ATL과 BTL의 양면성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중요한 건 이해만 해서는 안 되고요.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현업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그 점을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ATL과 BTL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고요. 자, 이제 ATL 매치를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당연히 BTL 매치도 나오겠죠. 자, 여러분들, 자, 많이 보던 표일 겁니다. 그쵸? 제가, 디지털 시대의 5개 광고론이라고 하는 2013년도에 썼던 책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자, 보시는 것처럼 구분은 교통 광고부터 시작해서 디지털 사이니지, 옥상, 또 특별 프로 광고, 야리 광고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특수 매체에 대한 뭐 이벤트성 매체, 그 다음에 SD라고 했죠. 스페이스 디벨로프먼트 미디어, SD 매체. 그 다음에 스포츠는 경기장 광고, 그다음에 극장은 스크린 광고나 시설물 광고들. 자, 이런 것들인데, 자, 보시는 것처럼 ATL 매체와 중심, 또 BTL 매체 중심이라고 되어 있긴 합니다만, 자, 결과적으로는 자, ATL을 중심으로 자, BTL 매체를 혼용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5개 광고의 유통 구조인 자, ATL 매체입니다. 즉 정형화된 매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약간 이제 몇 가지 업계 약간 뭐 현황을 조금만 설명해 드릴게요. 이미 이제 전체를 다 보여드렸으니까 자, 보시면 이미 지하철하고 버스나 택시 이런 것들은 저희가 교통광고로서 과거에 봤던 뭐 매체들이고요. 자, 공항 매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아시는 것처럼 이제 코로나가 뭐 팬데믹 현상으로 확산되면서 우리나라에서 외국 나가는 것도 쉽지 않고요. 그렇죠?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들어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공항의 이용객들이 굉장히 현저하게 떨어졌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작년보다 올해
매출, 뭐 어떤 그런 세일즈가 거의 뭐 한 8, 90% 정도까지 떨어졌다라는 거죠. 연간으로 가는 글로벌 광고 외에는 신규 광고주들의 어떤 그런 그 광고, 공항 광고에 대한 집행이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뭐 과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되게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죠. 보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마찬가지 두 번째는 이제 스크린 광고입니다. 여러분들 그 우리가 그 봄학기 때 제가 막 그 우계 광고 전반적인 얘기 소개해 드릴 때 이미 소개해 드렸었습니다만 우계 광고의 가장 효자 매체들이 몇 가지 있었어요. 한 네 가지를 제가 소개를 해 드렸었는데 첫 번째가 뭐였냐면 버스 예보 광고, 자, 두 번째가 이제 지하철에서의 스크린 도어 광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그다음에 우리 중앙차로에 있는 버스 쉘터 광고가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이 극장 스크린이었거든요. 보시는. 자, 본 영화가 상영되기 전에 표출되는 동영상 매체들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스크린 광고도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 자, 일단 신규 개봉되는 영화가 거의 없죠. 그렇죠? 없는 이유는 일단 제작도 쉽지 않고요. 그죠? 그다음에 이미 제작이 끝났다 하더라도 실제 극장에 대한 어떤 그런 신뢰라는 밀집 공간, 그다음에 환경적으로 이제 우리가 코로나에 대한 어떤 감염에 대한 위험성이 높다 보니까 예전에 집합금지 명령도 있었고 최근에 단계가 완화됐다고 하긴 하지만 자, 사회적 거리를 두기도 해야 되다 보니까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올해 초에 영화 보고 아마 지금 최근에 여름 시장 뭐 가장 핫한 그랬던 영화 그 시기에도 한 번도 영화를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니까 두 가지죠. 감염에 대한 위험이라는 그 부분 하나하고 그다음에 신규 개봉작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과거에 개봉했던 영화 다시 한번 또 상영하게 되고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저희가 디즈니를 저희 팀에서 대행을 하고 거래를 하고 있었는데 실제 뮬란이라는 영화가 유일하게 디즈니에서 올해 아마 개봉한 영화 중에 하나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진짜 물론 그 전에 개봉했던 영화도 있긴 했었습니다. 코로나 막 터지고 나서 바로. 근데 어쨌든 코로나의 이슈에 가장 먼저 이제 역풍을 맞았던 게 이제 뮬란이었었어요. 거의 뭐 3월, 4월에 이제 개봉을 했었어야 되는데 뭐 밀려서 한 5월, 6월인가 개봉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만 또 그것도 이유가 있는 게 아시겠지만 저희가 코로나 터지고서는 국내는 먼저 방역을 되게 빠르게 시작을 했죠. 근데 해외는 이제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이미 개봉을 뭐 북미나 이런 데 해버린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나라도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따라서 이제 개봉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자, 유럽이나 미국에서 자, 방역을 좀 더 뭐 그다음에 뭐 잘 아시겠지만 아예 그냥 셧다운 시켜버리잖아요. 외국인은. 자, 그러다 보니까 아예 이제 자, 그들 자체의 어떤 그런 뭐 코로나 상황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국내 개봉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올해를 넘긴 영화들도 꽤 많고요. 블랙 위도우도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또 올해 뭐 개봉이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뭐 꼭 뭐 블랙 위도우뿐만 아니라 대부분 글로벌 영화들이 다 그렇고요. 그나마 국내 영화들이 자, 하반기에 좀씩 개봉이 되면서 조금씩 극장 광고, 뭐 물론 극장 광고에 들어오는 건 아니고요. 극장 개봉을 하니까 관객이 늘어나면서 이제 광고주가 조금씩은 과거 상반기보다는 조금씩 이제 좀 광고를 해도 될 만한 장소로서 이해를 할 수 있다고 광고를 할 수 있는 장소라고 조금씩 수용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아직도 좀 부족하죠. 그리고 뭐 이미 뭐 넷플릭스나 디즈니 같은 경우도 내년에 뭐 디즈니 플러스 같이 OTT 서비스를 활용해서 많이 개봉들을 하는 어떤 형태로 바뀌다 보니까 과거처럼 이렇게 극장 광고, 특히 스크린 광고가 뭐 화랑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제가 여러분들 수업 들어오기 전에 뭐 TBWA나 또 이너션 같이 메이저 행사들을 제가 만나봤는데 그들도 이제 매출이 많이 떨어졌대요. 특히 5개 광고 쪽으로는 이유가 극장 광고에 대한 포션이 되게 컸는데 극장 광고를 다 못 하시다 보니까 제가 그만큼 매출이 빠진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 매체사도 힘들고 그다음에 그 매체를 대행하는 대행사도 힘든 그런 구조를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걸 볼 때는 사실 좀 더 빨리 코로나가 좀 극복이 돼야 좀 저희가 좀 더 5개 광고 전체가 좀 더 뭐라고 할까 숨통이 좀 트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어찌되었던 자, 우리 언택트 시대에 자, 전반적인 5개 광고가 전부 쉽지 않은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나마 보시는 옥상 정황판 같이 그러니까 실외에 있는 그런 매체들은 그나마 뭐 대중교통보다 실내보다는 그러니까 지상이라고 하는 차를 갖고 이제 많이들 움직이시다 보니까 훨씬 더 조금 더 이제 좀뭐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10월 뭐 지나갔으니까 11월, 12월과 내년 초를 또 보는 거예요. 과연 올해 말을 잘 넘기고 내년 초에 좀 더 확산의 속도가 좀 지연이 되고 그다음에 백신과 그다음에 치료제가 나오게 되면 좀 더 그래도 좀 여유 있게 아니면 우리 5개 광고가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자, 이렇게 많은 매체들은 자, ATL 중심으로 구축이 되어 있고요. 그 사이사이에
제가 지금 특수 매체에만 BTL 매체를 중심이라고 써놓긴 했습니다만, 여러분들 이미 아시지만 지하철에도 우리 특수 매체들 꽤 있었죠. 그러니까 BTL 매체들. 자, 그렇기 때문에 영역의 구분은 별로 없습니다. 단지 이것들이 어디가 중심이고 또 어떻게 혼용되어 쓰는지가 여러분 중요하고요. 저희가 중간고사 이후에 여러분들 5개 광고 기획 시간에 가장 많이 하게 될 것들이 바로 ATL 매체와 BTL 매체를 어떻게 특정한 캠페인에 활용할지에 대한 부분들로 제가 무게중심을 둘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점을 참고하시고, 여러분들, 자, 우리, 두 번째 영상에서의 첫 번째 파트 1 영상을 여기서 마치고 잠깐 쉬었다가 또 후반부 영상으로 나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